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환율 이야기입니다. 요즘 환율이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환율이 너무너무 올라가고 있는데요.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우리 돈 가치가 뚝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혹시 한국 경제 망하는 거 아니야? 외환 위기, IMF 사태 오는 게 아니야? 이런 지금 불안감까지도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그야말로 공포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대통령 계엄령도 끝났고 탄핵도 끝났고 한국에 이제 좀 질서 있게 한국의 시스템이 작동한다. 그렇다면 환율도 안정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많이 보았는데 탄핵 이후에 오히려 지금 환율이 더 뛰고 있다. 탄핵 이후에 우리 돈 가치가 더 떨어지고 있다. 이거 웬일인가? 이렇게 지금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환율 발작, 그야말로 발작입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텐트럼, 부르르 뚫리고 있는 이 텐트럼이라는 게 이유도 잘 알 수 없이 동으로 서로 마구 떨어대는 그런 요동치는 모습을 이제 경제학에서는 발작 텐트럼이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하는데요. 지금의 한국 원화 환율의 텐트럼 발작 현상은 전국하고 한국의 탄핵이나 대통령 선거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듯 합니다. 만약에 한국의 민주주의가 질서 있게 회복이 안 되고 거리에 계속해서 데모와 국정 불안이 생겼다면 지금 환율은 훨씬 더 올랐을 겁니다. 우리 돈 가치가 더 폭락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나마 한국 민주주의가 회복되면서 또 대통령 선거가 질서 있게 치러질 것이라는 그 전망 속에 그나마 지금 덜 오른 것이다. 불행 중 다행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환율은 왜 이렇게 오르기만 하는가? 환율이라는 거요. 환율이라는 것은 교환 비율의 약자입니다. 교환 비율에서 그 두 번째 나오는 교환의 환, 또 비율의 율, 요것을 하나씩 떼내서 환율, 영어로 말하면 exchange rate거든요. 내가 너하고 뭘 바꾸는데 그때 어떤 교환 비율을 적용할 것이냐, 이게 환율이에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원달러 환율은 뭐냐? 한마디로 원화와 달러화를 바꿀 때 적용하는 환율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달러가 원화보다는 가치가 높으니까 달러를 기준으로 환율을 정하는데요. 1달러를 바꾸기 위해서 한국 돈을 얼마를 줘야 되느냐? 이게 구체적으로 1달러당 환율, 원화의 환율이라고 그럽니다. 현재 이게 1달러를 바꾸려면 1,500원 내외를 줘야 되는 정말 엄청난 무서운 환율입니다. 이게요, 우리 IMF 사태가 터지기 전만 하더라도 1대 1000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IMF 직전에 1997년에 1대 1300까지 가면서 1300원을 주어야 1달러를 바꿀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당시에 한국 경제가 부도길로 갔거든요. 실제 사실 부도가 났던 거나 마찬가지죠. IMF의 도움이 없으면 그 당시에 파산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보다도 지금 1달러당 1300원이 외환위기 신호탄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1500원이에요. 이건 뭐 벌써 그 1997년 IMF 사태에 비추어 본다면 외환위기 들어섰어야 되는 매우 심각한 환율이에요. 그런데 그나마 현재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는 그 1997년 IMF 사태에 비해서는 외환 보유고 한국은행 등이 갖고 있는 우리 외환, 달러와 금 또는 미국 국채 등 당장 우리가 국제 결제용으로 쓸 수 있는 그 외환 보유고가 그 당시에 IMF 때는 39억 달러였는데 지금 이게 4천억 달러 정도 돼요. 그때보다는 100배 정도 많죠.
그러니까 당장의 국가 부도가 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국제사회에서 국제금융시장에서 순채권국이에요. 우리나라가 빌려 쓴 돈보다도 우리나라가 빌려준 돈이 더 많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상태로만 놓고 볼 때 우리가 달러 부족, 외환 부족에 따른 국가 파산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달러 가치가, 그러니까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환율이 계속 오르면요, 외국 돈이 계속 빠져나간다고요. 국내에 있던 사람들도 외국에 투자를 하거나 돈을 외국으로 빼돌리게 되면 그것을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나가기 때문에 달러 유출이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율 급등 흐름, 원화 가치 폭락의 흐름을 좀 막아줄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방치하거나 이게 더 가속된다 이러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한국 경제의 튼튼한 인프라 구조가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면에서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 환율이 오르게 되면요, 같은 달러를 구하기 위해서도 더 많은 우리 원화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환율 폭등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개인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 많은 기업들이 그동안에 외국에서 달러나 다른 엔화 베이스로 돈을 많이 빌렸습니다. 특히 일본 엔화가 싸다 해서 엔 베이스 차관 많이 도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환율이 계속 우리 돈만 계속 폭락하면 그 엔화나 국제 자금을 빌려왔던, 달러도 마찬가지죠. 그 자금을 빌려왔던 기업들은 이 돈을 갚을 때는 원화를 가지고 달러나 엔으로 바꿔서 갚아야 되는데 그때 훨씬 더 많은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비상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미리 환율이 계속 오르니까 달러나 엔을 확보하자 이러니까 그 기업들의 부채 갚기 위한 외화 확보 전쟁이 오히려 또 환율을 더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율 폭등에 원화 가치 폭락의 악순환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미국 달러는 그렇게 강세가 아니에요. 한동안 강세였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렸을 때. 그런데 이제는 미국도 금리 인하기로 들었었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달러 강세를 견딜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무역 수지 흑자가 미국의 국익이다. 그것이 마가, 메이크 어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의 주요 목표이기 때문에 그 무역 수지 적자를 줄이고 또 흑자를 늘리려면 달러 가치를 더 이상 강세로 가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달러는 약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다면 달러가 약세가 되면 우리나라 환율은 떨어지고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그게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이렇게 지금 트럼프의 정책, 환율 정책만 놓고 보면 우리 돈 가치는 벌써 환율이 내렸어야 됐고 또 원화 가치는 올랐어야 되는데 이 기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국내 탄핵 상황도 끝났는데 왜 이럴까? 자, 이게 또 트럼프 관세 폭탄 때문이네요. 트럼프 관세 폭탄이 한국 환율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인데요. 첫 번째는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때렸을 경우에 한국 산업이 어떻게 될까? 지금 한국은 엄청난 흑자를 보고 있는, 오랜 기간 동안 흑자를 보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가 관세를 정말로 지금 90일 유예해 놓고 있지만 10%만 때리고 있죠. 근데 이것을 당초 의도했던 대로 다시 25%로 환원해서 때린다면 우리나라 수출 산업이 일거에 멎을 수가 있어요. 국제사회에서 이 대목을 보는 거예요.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보다 훨씬 높습니다. 세계 거의 1위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관세 폭탄이 한국 수출에 미칠 영향, 이게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한국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어떤 투자를 미리미리 돈을 빼는 외국인 투자가가 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대목은 우리가 통상협상을 잘 하고 또 트럼프 관세 폭탄의 파고를 잘 넘어선다면 극복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보다도 더 큰
더 겁나는 것은 바로 중국발 악재인데요. 트럼프 관세 전쟁이 지금 중국과 뜨겁게 완전히 지금 폭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무려 관세율 125%를 때렸습니다. 자, 그때 쓸 수 있는 중국의 반격카드. 중국은 아직도 미국에 협상하지 않고 한판 붙어보자, 끝까지 간다는 입장이거든요. 물론 어느 순간에는 물밑 접촉을 통해서라도 미국과 중국은 협상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동안은 충돌하겠죠. 그때 중국이 쓸 수 있는 카드 중에서 환율과 관련해서 가장 무서운 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국이 돈을 많이 찍어내고 중국 기업들이 지금 트럼프 관세 때문에 타격을 받으면 돈을 많이 찍어내 중국 기업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중국 경기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돈을 대거 풀고 있는 와중이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중국 환율을 대폭 올리는 거예요. 그것은 중국 기업들의 수출을 도와주기 위해서요. 관세로 얻어터진 부분을 환율을 높여주면 중국은 그 런민피라는 인민폐의 환율, 흔히 우리가 위안화라고 부르는 런민피 환율을 런민인항이라는 중국 은행이 매일 고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작하기가 우리보다 훨씬 쉽죠. 그래서 거기서 현재 지금 1달러당 7.2위안까지 벌써 환율을 많이 올렸습니다. 수출 촉진을 위한 것이죠. 수출기업 도와주기. 자,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8위안, 9위안 정도로 올려버리면 이것은 사태가 심각해지거든요. 위안화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미국도 감당하기 어렵겠지만 그 피해가 한국의 불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 우리는 지금 한국과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통화정책에 관한 한 패키지로 묶여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나라 수출의 1대상국이 바로 중국이었기 때문에요. 중국이 환율을 급격히 올렸을 때 우리나라도 맞추어서 올리지 않으면 우리나라 수출이 그냥 급격히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미국과 싸우느라고 중국 위안화 환율을 올린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맞짱 떠서 환율을 올리다가는 외환 위기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안 올린다? 그러면 중국 수출이 갑자기 줄어드는 겁니다. 미국은 관세 때문에 수출이 줄어들고 중국은 환율 때문에 중국이 수출이 줄어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미중 무역전쟁 속에서 어떻게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카드가 없는 것이고요. 바로 국제 투자가들은 이러한 메커니즘 때문에 중국 위안화가 떨어지면 한국도 원화 가치가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선반영해서 먼저 한국의 이 환율, 그러니까 한국 원화를 파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중국 위안화가 하락이 바로 한국에게 한국 원화 환율 폭등, 원화 가치 하락으로 올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중장기적으로는요, 만약에 이 관세 태풍이 좀 지나가고 나면 트럼프의 정책 성향에 비추어서 우리나라 환율은 오히려 평가 절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환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야만 미국이 한국에 대한 수출을 더 늘릴 수가 있고 한국의 미국 수출을 저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미중 무역 전쟁이 화끈하게 붙는다. 이것은 우리 환율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악재가 될 수가 있다. 특히 중국이 환율 전쟁이라도 선언하거나 미중이 맞받아서 환율 전쟁을 치면 그 고래 싸움에 가장 많은 등이 터질 것은 그 새우가 바로 한국이고 한국 원화 환율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이 무한정 계속되지는 않겠죠. 그렇다고 원점으로 돌아가지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수습을 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대반전도 올 수가 있고요. 또 미중 무역 관계가 완전히 교착될 그런 경우에 한국이 중국의 대체제로 세계 시장으로 나가는 어떤 길이 돌파구가 열린다면, 그래서 경상수지를 지금처럼 계속 흑자로 유지한다면 한국의 환율이
또 치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변수가 많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현 시점에서 6개월 후에 한국의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이 될 것이다. 또는 2,000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렇게 예측하는 사람이 있다면 뭐 신의 영역이나 천공 스님 정도 할 수 있는, 도사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지 이코노미스트, 경제학자들의 영역은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계속해서 변동되는 상황, 이것을 그것이 갖는 의미, 이런 것을 신속하게 체크해서 분석하는 것, 그 내용들을 지금 환율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 환율 변동을 좌우하는 각종의 정치, 경제적 요인들, 이런 것을 수시로 집합해서 김대호 영상을 통해서 구독자님들에게 올리겠습니다. 부디 좀 구독 안 하신 분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하신 분들도 알림 버튼 눌러서 좀 긴밀하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또 격려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